요즘 제가 되게 많이 쓰는 단어인데, 누칼협, 누가 칼 들고 협박함? 저는 이 단어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본인 선택이잖아요. 아무도 3억 2천만 원에 분양받으라고 협박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억울해할 것까지는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니까. 건설사가 나한테 3억 2천에 분양받으라고 협박했으면 억울하죠. 그거는 싸워서 소송을 하든지 해서 이겨내야죠. 하지만 내가 3억 2천만 원이 좋아 보여서 굳이 나한테 연락 온 것도 아닌데 내가 청약홈 가서 분양 넣었잖아요. 시간 내서. 그럼 나는 이 가격에 만족을 한 거라고요. 똑같은 물건을 2억 4천만 원에 사는 다른 사람에게 따질 근거가 전혀 없다고요. 자, 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첫 번째, 엘리베이터 사용료가 500만 원이에요. 두 번째, 주차 요금이 월 50에서 1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분양받아도 커뮤니티와 공용 부대 시설을 사용할 수 없어요. 네 번째,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분양받았는데 입주가 불가능해요. 자, 이런 경고문이 붙었는데요. 입주민 의결사항이라고 해서 특이한 점은 이 공고문을 붙인 분들도 이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들이죠. 입주민이니까. 그러니까 기분양자들이 앞으로 분양받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소위 경고장인 셈인데요. 뭔가 앞으로 분양을 받으실 분들이 엄청난 잘못을 해서 이런 경고문을 붙였느냐? 아니겠죠. 뉴스로 한 번씩 접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쩌다 이런 갈등이 생겼고 이건 누구 잘못인가? 그리고 분양가 8천만 원 대폭 할인이라고 하는데 분양받아도 되는 건지 오늘 모두의 부동산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즘 엘리베이터 사용료 500만 원 경고로 화제가 된 이 아파트 어디냐?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의 광양 동문 이스트라는 아파트예요. 딱 봐도 뭔가 산에 둘러싸여 있죠. 시내에 있는 아파트는 아니죠. 보시면 이 광양이라는 곳은 아시겠지만 전라남도에 위치를 하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포스코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포스코 보이시죠? 포스코 광양 제철소가 지금 아래쪽에 크게 있습니다. 아주 커요. 포스코 제철소는 포항에 있는 거 아닌가요? 포항에도 있고 광양에도 있습니다. 물론 포항에 있는 제철소가 더 크죠. 포항만으로 충분치 않아서 광양에도 제철소가 있습니다. 상당 부분 포스코가 먹여 살리는 지역이라고 봐도 무방한 지역이 광양이고요. 광양 제철소 있고 이 왼쪽에도 산업단지가 있는데 바다를 따라서 위치를 하죠. 아무래도 모든 중공업이 그렇듯이 선박의 적재가 용이한 수출, 수입이 유리한 위치에 자리를 잡는 겁니다. 아무튼 제철소가 있고 산업단지가 있고 이 사이에 시청과 시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가 다는 아닌데 거의 광양 인구의 상당수가 이곳에 거주를 하신다. 중동 쪽이 시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 갈등이 일어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시내에서 살짝 떨어져 있죠. 여기죠. 동문 디이스트. 자, 요 위치에 분양을 한 겁니다. 2020년 8월 달에 분양을 했어요. 대략 3년 전에 분양을 얼마였냐면 전용 84 33평형이라고 하죠. 이 국민평수 기준 대략 3억 2천만 원 정도에 분양했습니다. 그럼 이 위치에 3억 2천만 원에 분양하면 그걸 받는 게 맞냐? 분양받는 게 맞냐에 대한 의견은 각자 다를 수 있고요. 이게 비싼 것 같다, 싼 것 같다 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아무튼 3억 2천만 원에 건설사는 분양을 했고요. 청약을 넣어서 당첨되신 분들이 계시겠죠. 자,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 미분양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일단 가격 자체가 뭔가 미분양이 발생할 것 같은 가격이긴 하지만 그 이야기는 이따가 하고요. 미분양이 발생을 대거 해버리는 바람에 다시 추가 분양을 해도 안 팔리는 거죠. 3억 2천만 원이라는 이 분양가에는 안 팔려요. 그래서 건설사에서 물건이 안 팔리면 어떻게 되죠? 물건이 안 팔리면 가격을 내리는 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해결책이죠. 여러분도 집 하실 때 내가 3억 2천만 원에 집 올렸어요. 안 팔리면 3억에 올려보고 뭐 2억 8천에 올려보고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건설사도 이 가격을 내리다가 2억 4천까지 갑니다. 지금 2억 4천만 원에 할인 분양을 지금 하고 있어요. 3억 2천에 팔던 걸 3억 2천에 팔렸죠. 3억 2천에 팔리던 걸 팔리다 안 팔리니까 2억 4천까지 내려온 건데 그럼 원래 팔던 가격에서 얼마 내려온 거예요? 8천만 원 정도가 내려온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건데 사실 일반인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왜 갈등이 생기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또 잘 생각해보면 기분양자, 원래 분양받았던 사람들은 3억 2천만 원에 분양을 받았어요. 원래 불만이 별로 없었어. 몰랐어. 내가 불만이 있는지 몰랐어. 어떻게 알게 됐느냐. 지금 분양받는 사람들이 2억 4천만 원에 받는 걸 보니까 불만이 생겼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도 3억 2천만 원에 똑같이 받았다면 불만이 안 생기죠. 근데 이 사람 심리가 나는 3억 2천 주고 샀는데 누구는 2억 4천 주고 사면 불만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이 들죠. 어제까지 한 묶음에 3,980원에 팔던 바나나를 갑자기 내가 사고 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
똑같은 가격에 2개 준대요. 왠지 마음 한켠에 짜증이 납니다. 내가 바나나를 살 때는 한 송이에 3,980원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괜찮은데 이거 여기면 괜찮다고 생각해서 이 바나나 한 송이에 3,980원 합당한 가격이야, 합리적이야 구매를 했어요. 다음 날에 다른 사람이 반값에 사는 걸 보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사람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왜 나한테 어제 3,980원에 팔았냐고 따지진 않죠. 마트에다가 너 어제 나한테 3,980원에 팔았어, 이거 사기 아니야? 라고 하진 않아요. 사기 아니죠. 왜? 롯데마트는 3,980원이라는 가격을 제시한 거고 나는 3,980원을 내고 바나나를 받겠어 라는 합의를 한 겁니다. 롯데마트와 나 간에 합의를 한 거예요. 자, 이 아파트도요 3억 2천만 원에 팔겠습니다 라고 공지를 띄운 거예요. 건설사에서 3억 2천입니다, 희망자는 사세요, 분양받으세요 라고 공고를 띄운 거고, 이 위치에 3억 2천만 원이면 어쨌든 괜찮다고 생각해서 합리적이다, 난 이 위치에 신축 아파트에 3억 2천만 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분양자들은 분양을 받으신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터 건설사가 이거를 3억이나 2억 4천에 판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짜증나긴 하죠, 기분양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 건설사가 분양을 더 할인해서 하겠다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없죠. 사실 이런 일은 2022년부터는 미분양 물량이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이에요. 미분양 되면 보통 할인해서 팝니다, 아파트를. 미분양이 돼서 안 팔리는데 가격을 고수하진 않아요. 안 팔리면 할인해서 팔아야죠. 파는 게 목적인데. 이런 일은 많지만 이 기분양자분들이 불만을 제기해서 이렇게 난리가 난 적은 없죠. 지금 현재 기분양자들이 이런 공고문을 붙이고 건설사에게 요구하는 바는 뭐냐, 요즘 제가 되게 많이 쓰는 단어기도 한데 누칼협, 누가 칼 들고 협박함이라는 단어인데 저는 이 단어를 되게 많은 상황에 적용을 합니다. 3억 2천만 원에 분양받을 권리, 분양받을 자유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2억 4천만 원에 분양받을 권리도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어요. 3억 2천만 원에 분양받으신 분들이 2억 4천만 원에 분양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의 권리를 침해할 자격은 없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댓글을 보다 보니까 이게 뭐 차별이다, 건설사가 분양자들을 차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차별이란 말은 이런 데 쓰는 게 아니에요. 물건의 가격에 차별이란 단어를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분양할 때 처음에 2020년 8월 달에 분양을 할 때 그때 누구한테는 3억 2천에 하고 누구한테는 2억 4천에 분양을 했으면 그건 차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동시에 파는데 누구한테는 비싸게 누구한테 싸게 팔면 뭐 차별인가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2020년에 3억 2천에 팔다가 2023년이 되니까 2억 4천에 판다, 이건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든 물건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분양자들이 불만이 있으면 건설사와 해결할 문제지, 이걸 이제 새로 분양을 받아서 할인 분양을 받아서 입주하려고 하는 같은 입주자에게 뭐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500만 원부터 매기겠다, 입주를 못하게 막겠다, 막 이런 선전포고를 하는 건 사실 왜 그러는지 이해가 잘 안 가죠. 굳이 싸운다면, 싸울 일도 아니긴 한데 굳이 투쟁을 한다면 건설사를 상대로 투쟁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조언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애초에 3억 2천이라는 분양가, 2020년 8월에 이 3억 2천이라는 분양가로 분양을 받은 것 자체는 합리적이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2023년이죠. 이때보다 2020년보다 지금 집값이 하락을 해버려서, 하락을 해서 일종의 이게 뭐 투자의 실패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투자를 잘못했다, 이 분양 받으신 분들이 투자를 잘못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이게 집값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이 분양 받을 때부터 3억 2천이라는 분양가는 조금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볼게요. 이 광양동문 디이스트는 시내에서 약간 떨어지는 곳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위치에 신축이 있고 이 시내에 신축이 있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 이 시내에 중마 노르웨이 숲 있죠? 요 아파트도 2014년 준공이니까 뭐 거의 신축이죠. 공원화가 되어 있는 아파트고 바로 집 근처에 마동 근리 체육공원부터 숲 쉼터, 평지로 이루어진 녹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위치하죠. 상권, 편의시설 접근성이 아주 좋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동문 디이스트보다는 입지는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아파트가 지금 말고 2020년 8월, 즉 이 디이스트가 분양했던 그 시절 얼마였냐, 대략 3억 1천 정도였죠. 거래금 보니까 3억 900도 있고 2억 7천3백도 있어요. 2억 8천도 있었고 이때쯤에 대략 2억 중후반에서 3억에서 3억 1천만 이 정도 사이죠. 이 입지가 3억이 안 됐었어요. 그 당시에도 분양할 때도 이 입지가 3억 언더리였어요, 신축이. 근데 요 입지에다가 3억 2천에 분양을 했어요. 받는 게 맞을까요? 분양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싸야 분양받는 건데 얘는 조금 더 비싸다고 볼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파트는 노르웨이 숲보다 조금 더 저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세가. 분양가부터 이미 비쌌어요. 지금 집값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그때부터 애초에 비싸게 분양을 한 거라고 봐야죠. 여기 말고도 보시면은 2017년에 준공한, 그래도 시내죠.
광양 중마 2차 진 아리채라고 있어요. 이 아파트는 지금 가격이 많이 하락했는데 2020년 8월에 2억 8천이었습니다. 2억 8천. 이 위치의 신축이 2억 8천인데 그 당시에 분양할 때 그때 이 아파트를 3억 2천 주고 분양을 받는다. 그렇게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특히나 뭐 청약 가점이 50점이 넘으시는 분들이 여길 들어갔다면 정말 답답한 거죠. 그건 그냥 뭐 나름대로 초등학교가 또 있으니까 초품하니까 그냥 뭐 여기 2억 8천이면은 여기 3억 2천 정도면 그냥 제값 정도는 하는 것 같아. 싼 건 아닌 것 같은데 비싼 것도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가점 뭐 10점 20점 이런 분들이 청약을 했다면 그거는 뭐 이해할 수는 있어요. 50점 60점 점수 넘어가시는 분들이 여기에 받았다. 애초에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분양을 받을 때는 어쨌든 집값이 그렇게 비싼 곳이 아니라고 해도 분양이라는 걸 받을 때는 분양도 매수잖아요.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억이 넘어가는 물건을 살 때는 그거와 비슷한 물건을 다른 사람들은 얼마에 샀는지를 당연히 봐야죠. 바로 옆에서 똑같은 비슷한 물건이 더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나만 굳이 비싼 돈을 주고 물건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나 안 살래. 거기 가서 요거 살래 라고 하는 게 정상이지 난 그냥 비싸도 이거 살래 라고 하는 건 글쎄요. 정상적인 판단은 아니다. 이 모든 문제가 결국에는 분양가를 제대로 안 보고 청약을 하셨고 계약까지 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제가 이 얘기는 뭐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번 했었죠. 자, 그렇다면 어쨌든 분양 자체도 잘 받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분양 받고 나서 가격도 하락을 했죠. 분양가 자체도 뭔가 잘못됐지만 주변 아파트들의 가격은 그 이후로 더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분위기가 최악일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여수 얘기하다가 여수 부동산 관련된 얘기하다가 여수 자체는 공급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앞으로. 근데 여수라는 곳은 여수만 보면 안 된다. 여수는 순천, 광양 셋이 묶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수, 순천, 광양은 하나다. 사실상 한 동네다. 셋이 같이 봐야 되는데 광양의 입주 물량이 미친 듯이 많기 때문에 여수에 뭔가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추천하기 상당히 어렵다 라는 영상을 제가 찍은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이 광양의 입주 물량은 장난이 아니에요. 공급량이 장난이 아니게 많은데 수요는 뭐 딱히 늘어날 이유가 없죠. 이 광양 포스코가 지금 뭐 임직원을 팍팍 늘리고 그런 추세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계속 임직원들을 줄여가는 추세고 계속 인력을 줄이려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는 오히려 감소하면 감소했지 증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당분간 공급만 무지하게 많고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 정도 입주 물량이면 만약에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반등을 했다고 쳐요. 서울이나 수도권이 반등을 했다고 쳐도 여기만 반등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광양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 번째, 아무도 칼 들고 협박하지 않는다. 두 번째, 제발 똑같은 물건이 얼마인지 확인은 한번 해보고 뭘 사자. 뭘 사든 똑같은 물건이 얼마인지는 알고 사자.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사지 말자. 세 번째, 내가 희망해서 계약을 해놓고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는 사람에게 땡깡 부리지 말자. 세 가지 기억하시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제가 아무리 많이 해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직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 한 문장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